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이 국제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는 백신 여권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6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예산안은 인프라 투자와 중산층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러 주정부들의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복권과 $50 선불 카드를 내놓았고 뉴욕주는 추첨을 통한 장학금 지원까지 내걸었습니다. 한인타운에 타인종 손님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 유가를 중심으로 업소들의 매출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주 한인들의 절반 정도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가구의 중간소득은 71,200달러였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주정부들의 인센티브 정책,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둔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이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이 국제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도 백신 여권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김학희 기자입니다.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여권과 관련해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백신 접종 정보를 제공하는 여권은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도 권리가 박탈돼선 안 된다며 백신 여권 검토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선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백신 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행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공중보건도 달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형태의 백신 여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여권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미국도 그동안 백신 여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I will say that we are not instituting vaccine passports from a federal level. 이번 마요르카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인 여행객이 다른 나라가 설정한 입국 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슈퍼 부양안을 잇따라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이 6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내놓는 예산안으로 인프라 투자와 소득 불평등 완화 등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했던 정책적 우선순위가 반영됐습니다. 또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공화당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받으셨죠? 백신을 맞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무려 150만 달러의 행운에 당첨될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백신 접종자에게 1억 1,650만 달러어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경제 재개방을 보름 앞두고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We're making available the largest prizes of any state in America. 우선 다음 달 4일과 11일 두 차례 추첨을 통해 총 13명에게 5만 달러씩 지급합니다. 15일에는 10명을 추첨해 무려 150만 달러씩 상금을 제공합니다. 백신 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주민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어제 이후로 백신 접종을 받은 200만 명에게는 $50의 선불 카드가 부여됩니다.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뉴욕주와 메릴랜드주도 각각 당첨금 500만 달러와 4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뉴욕시는 공립대학의 장학금을 상품으로 내걸었습니다. 12세에서 17세 사이 접종자 중에 50명을 뽑아 등록금은 물론 숙식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기피자들을 접종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소폭 감소하면서 500명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되면서 이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5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처음 백신을 맞은 사람은 51만 3천 명. 기존 국내 백신 접종자 468만여 명을 더하면 1차 접종자는 520만 4천 명으로 전 국민의 10%를 넘어섰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91일 만입니다. 다음 달까지 1,300만 명에게 한 차례 백신을 맞히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대다수 위탁 의료기관이 문 닫는 주말을 빼면 평일 하루 평균 34만 명씩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예정 물량인 백신 1,800만 회분이 문제없이 들어오고 있고 하루 100만 명 이상 접종 가능한 여건을 갖춰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은 전국 13,000개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300만 명 접종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되는 것은 물론 다음 달까지 주요 접종군인 60에서 74세 예약률은 64.5%. 혈전 부작용 논란을 빚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신뢰도가 점차 상승하며 예약률도 올라갈 걸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약률을 최대한 높이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75세 이상 2차 접종을 마치고 사회 필수 인력 등 30세 미만에 대한 접종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이 유가를 중심으로 팬데믹 이전 같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젊은 타인종들이 몰리면서 업소들의 매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유가 알렉산드리아 교차점 인근의 한 상가. 주차를 하려는 자동차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100% 오던 거에서 한 80% 정도 지금 온다 이거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에 지금 하면서도. 인근 비즈니스 손님들도 코로나 사태 이전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좋은 분위기고 또 종업원들도 다 들어와서 지금 손님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인종 손님들이 다시 육갓길로 몰리고 있습니다. 타인종들은 백신 접종을 끝내 한인타운을 찾았다고 합니다. But I'm not worried now. Most people have been vaccinated, most adults. So 6th Street's got a lot of restaurants. It's got a lot of Korean barbecue. It's got some bars too. So K-팝 팬들도 한인타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It was safe enough, so I felt comfortable. Like 2 weeks after the second dose, I like the Korean culture. I like the music. I like the food. So that's kind of what brings me to Koreatown. K-팝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업소도 매출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80% 이상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타 지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구경하고 앨범도 사시고 그다음에 근처 가가지고 음식점도 먹으러 가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LA 한인타운이 코로나 전과 같은 모습을 되찾으면서 업주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절반 정도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업체 진로우는 아텍의 가구 분석 보고서에서 한인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50.7%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계가 70% 가까운 자가 보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한인은 16위였습니다. 또 한인 가구의 중간 소득은 7만 1,2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인도계 가구가 11만 9천 달러로 가장 높은 중간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동적인 디자인에 고성능 주행 능력을 장착한 2022년형 제네시스 G7이 유명 스포츠카와 견주는 뛰어난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승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성능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럭셔리 스포츠 세단 제네시스 G7D. 럭셔리하면서 스포티한 2022년형 제네시스 G7D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가스 페달을 밟자 온몸으로 스피드가 느껴집니다. Handled great, dynamic, powerful, stunning, beautiful. I thought anything was possible. And you hope that the consumer
will really notice the differences, feel the differences, etc. 뛰어난 트랙션으로 트랙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365마력 트윈터보 V6 엔진과 스포츠 서스펜션을 탑재한 G70는 스포츠카와 맞먹을 만큼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시속 60마일까지 속도가 붙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5초입니다. Yeah, it was really fast, very responsive. The V6 doesn't have a whole lot of lag. There's a ton of grip. With the new redesign, I think that they've done a pretty good job of making it look very elegant and very sporty at the same time. G70의 경쟁 모델인 BMW 3 시리즈나 벤츠 C 클래스보다 가성비가 확연히 뛰어나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70는 경쟁 모델보다 가격은 낮고 사양이 높은 게 매력입니다. 가격이 더 비싼 경쟁 모델보다 다양한 기본 옵션이 장착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카메라와 레이더가 고속도로 주행과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탑승자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역동적이고 우아함을 자랑하는 2022년형 제네시스 G70. 한국 자동차 업계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한국에서는 국적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데 중국 동포 특혜라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 달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올라온 글입니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법안 내용에 대해 청원인은 영주권을 가진 많은 외국인이 이미 상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는 주 대상이 중국 동포란 소식이 전해지며 현재까지 31만 명이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글에 동의했습니다. 법무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정 국가 출신에만 특혜를 준다는 주장은 오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을 줄이면서 장차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2대째 한국에서 생활해왔던 대만 출신, 그리고 한국계 러시아인, 그리고 고려인 동포인, 우즈베키스탄 이런 대상자들을 혈통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고려하는 게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국내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모 사정으로 단독 국적 취득의 길이 막힌 미성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게 개정안의 근본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쉽게 누릴 거란 비판에 이중 국적자라도 동일하게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으로 3,900여 명이 새로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중국이 미국 시트콤 프렌즈를 방송하면서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미국에서 상을 받으면서 한국 전쟁에 관해 발언한 걸 아직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김지석 특파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국 시트콤 프렌즈입니다. 주연 배우들이 17년 만에 다시 모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방송된 특별편에 방탄소년단 BTS가 등장했습니다. 태극기가 나오고 지구상의 가장 거대한 남성 그룹으로 소개됐습니다. Friends really had a big hand in teaching me English, and the show really taught me the things about life and true friendship. 하지만 중국에서 방송된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BTS가 미국에서 상을 받으면서 한국 전쟁에 관해 발언한 걸 문제 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당시 중국 관영 매체는 BTS가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란 중국 네티즌의 반응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BTS 외에도 미국 유명 팝 가수 레이디 가가 등이 출연한 부분도 중국 방송분에서 삭제됐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지난 2016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만난 뒤 중국에서 기피 인물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선 이 시트콤의 방송 길이가 6분가량 축소됐는데 검열 당국의 지침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5일 만에 중국 외교부장과 주중 북한 대사가 만났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팔짱까지 끼면서 친밀함을 과시했는데 북한과 중국이 오랜 혈맹 관계임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팔꿈치 인사를 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 왕 부장은 리 대사의 팔짱까지 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난 2월 리 대사 임명 이후 처음으로 따로 만난 두 사람은 접견에 이어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왕 부장은 북중 우위는 외부 침략에 함께 맞서 싸우며 흘린 피가 굳어져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함께한 혈맹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리 대사는 긴밀한 단결을 통해 깨지지 않는 우호 관계를 만들자고 화답했습니다. 모든 친선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승화 발전되는 시기에 중국 주재 조선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친선 과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를 강조한 지 닷새 만에 이뤄진 겁니다. 한미 간 밀착에 대한 대응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간 유대 협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문제 당사국임을 확인시키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왕 부장은 대북 지원 의지를 거듭 밝혔고 리 대사가 북한의 대표 무역통인 만큼 북중 교역 확대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그려진 독도. 일본은 계속해서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이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에 물어보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주 초 이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IOC에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독도를 희미하게 표시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와 관련해 SBS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일본 측에 독도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IOC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입장을 참조해달라며 그쪽에 직접 문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본이 아닌 IOC 입장을 알고 싶다며 재차 답변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개입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겁니다. 한일 외교장관은 공개적으로 날선 발언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韓国側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 정부는 다음 주 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명의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개입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일본이 독도 표시 지도를 고수하려는 데 대해 IOC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IOC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전례가 있는 만큼 IOC가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고 일본도 버틸 일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일본은 긴급사태를 또 연장했습니다.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이제 40만 명을 넘었는데 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IOC의 올림픽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도쿄 조직위원회의 공동 기자회견. 도쿄의 코로나 긴급사태가 계속돼도 올림픽을 열 거냐는 질문에 코츠 IOC 조정위원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Well, we've successfully seen 5 sports hold their test events during the state of emergency, and so the answer is absolutely yes. IOC의 최고참 딕 파운드 위원도 일본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스가 총리가 취소를 요청해도 그건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며 올림픽 개최를 재확인했습니다. 40만 명을 넘어선 올림픽 취소 서명을主導한 원로 변호사 우스노미야 씨는 IOC 간부들의 이런 발언에 강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高飛車で上から目線でですね、IOC は特別なんだという発言に対しては、日本の国民はですね、IOC に対する反発をしていると思います。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도쿄도 조직위가 한 목소리로 IOC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日本側の3社が意思統一をしてですね、現状では無理だと申し入れれば、私はIOC は強行は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ますね。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IOC와의 불평등 협약에 따라 일본이 먼저 올림픽 취소를 요구하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림픽을 중지할 권한은 일본에 없으며 IOC만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던 도쿄 등 9개 광역지자체의 코로나 긴급사태를 다음 달 20일까지로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올림픽 개최 불과 33일 전까지 긴급사태가 계속되는 셈인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150만 그리고 $5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백신 접종자 모두가 자동으로 추첨 대상이 됩니다. 지금 맞으시면 $50 선불 카드도 준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일상은 다시 찾아옵니다. 백신 접종 받으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메모리얼 데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 기념 유튜브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선물 쏜다. 한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축하 댓글 쓰면 끝!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한미은행